반구의 반만 남았다고 해서 하프돔이라고 이름 붙여진 산이 명물인 미국의 국립공원. 멋진 장관이 하나의 튜브, 그러니까 하나의 계곡에 몰려 있어서 더 멋있는 경관을 자랑하는 곳. 교통은 너무너무 불편하지만 연간 4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찾는다는 미국의 대표 산악 관광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없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직접 가봤습니다만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 경관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이 에피소드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피소드를 꾸역꾸역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부터 얘기를 좀 해야겠죠. 요즘 같아서야 워낙에 정보들이 많고 관광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요세미티라는 이름을 관광지로서 접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IT 덕후들은 이 요세미티라는 이름을 어디에서 처음 들었냐면 바로 애플의 컨퍼런스장에서 가장 먼저 들었죠. We discovered OS X Yosemite. 요세미티? 그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요세미티라는 곳에 가볼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고대하던 그 요세미티에 가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1890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금광에 눈이 멀어서 이 엄청난 산악 지역에 골드러시의 열풍이 있었잖아요. 서부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금이 나오는 곳, 산맥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향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죠. 이곳에 바로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요세미티라는 이름 자체도 이 원주민들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 아무래도 이 산악 지형이 조금 척박해서 그런지 살인자들의 땅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고 해요. 살인자들이라고 하면 범죄자들이나 혹은 마을에서 추방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부락을 이루고 생존을 이어왔던 그런 곳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른 의미로는 입이 큰 자 혹은 웃는 자 이런 이름이 좀 붙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대충 그런 어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광도 금광이지만 사실 이곳에는 더 큰 자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관광 자원이죠. 바로 이 영상에서도 보듯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정말 대자연의 그 엄청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말이죠. 그랜드 캐니언 같은 경우는 정말 계곡이 너무 크다, 장엄하다, 광대하다,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한 30분 정도 보고 있으면 와, 덥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곳의 풍경은 뜯어보면 볼수록 되게 아름다울 뿐더러 여러 곳으로 이동해서 보다 보면 그곳에서의 또 다른 모습들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사람들에게 관광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 1800년대예요. 그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관광도 하고 캠핑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바로 자연 파괴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반드시 보호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느꼈던 선각자들이 우리나라 구한말 시기 그때에 이제 국립공원이라는 그 장소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워낙에 그런 오염 그리고 자연 훼손 이런 것에 민감해서 그런지 코로나가 발발하자마자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예약 입장 제도를 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재난을 맞닥뜨렸을 때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제한 정책을 두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하루 방문객의 제한 숫자를 정해놓고 그것보다 더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입장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전 입장 예약 제도를 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0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때나 많이 몰려요. 코로나가 됐던 뭐가 됐던 외국 사람들은 밖에 나갔는데 그렇게 크게 꺼리낌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서 예약 후 입장 가능한 주기가 최소 2주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입구에서 그냥 기념사진밖에 촬영을 하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애플맥 운영체제 요세미티 내셔널파크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셔널파크를 관람을 해볼 예정인데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2주 전에 예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2주 전에 예약을 했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일정을 다 소화하면서 한 3, 4일 전에 보니까 6월 14일에 15일에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 6월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 그래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이렇게 간판만 보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안녕, 잘 있어. 안녕. 사실 이런 상황이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어요. 메인이 되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든 자료 화면들, 이런 자료 화면들을 제가 직접 찍을 수도 없고 직접 볼 수도 없고 직접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컨텐츠로 만들기 어렵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 자료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곳에 대한 리뷰를 꼭 찍어야겠다,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그 주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경관을 자랑합니다. 물론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그 중심이 되는 요세미티 밸리를 가보는 것만큼이야 아니겠지만, 그냥 그 주변에서 그냥 산을 거닌다, 그냥 자연 환경을 즐긴다, 산림욕을 한다 정도의 느낌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여행지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정도에서만 그쳤다면 사실 유튜브 각이 솔직히 좀 안 나옵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하면 바로 이 사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별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풍경들을 그냥 이렇게 밤에 숙소에서 나가면 그냥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야, 그깟 뭐 별사진 미국 어디에서나 봐도 다 보이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맞는 말입니다. 날씨가 좋은 기상 환경이면 제가 살던 조지아주에서도 별은 나쁘지 않게 보이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는 여기가 미국 내에서도 정말 원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원래 천문우주학과 출신입니다.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문우주학과를 그 수능이 뭐 이만큼밖에 안 맞았어 이래서 거길 간 게 아니라 정말 천문우주학과를 가고 싶어서 수능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문우주학 공부를 하면서 별에 대한 꿈, 그리고 관측, 그리고 천문학자에 대한 꿈을 키워갔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의 제 모습은 천문학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꿈은 끊어졌지만 그거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즐거움과 기쁨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별이 빛나는 밤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사진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은하수가 완벽하게 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사진의 경우는 3, 4초 정도 장노출을 통해서 얻어낸 사진이고요. 진짜 제대로 된 별 사진이라고 하면 바로 이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가장 우리 눈에 가깝게 찍힌 별 상태의 사진이었어요. 사실 이만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진이 찍힌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어둠 속에서 가만히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바로 이런 은하수가 쫙 뿌려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날 밤에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별자리를 잘 찾고 북극성도 거의 밤하늘을 쳐다보고 몇 초 안 돼서 찾아내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그 별자리를 구분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별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서 이거를 구별을 할 수가 없어. 야, 이게 어디에 있는 게 무슨 별자리인지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찾아낸 게 바로 이 사진인데, 백조자리라고 불리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은 정말 가슴 벅찬 밤이었어요. 20살 때면 뭐 아직 어릴 때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의 그 밤하늘을 관측했던 그 낭만에 젖어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맑은 밤하늘이 우리나라에도 펼쳐져 있었다면 내가 진짜 천문학자를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주변의 풍경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깬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져줬던 알티마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요르트는 이런 식으로 몽골리안식 텐트예요. 이렇게 돼 있고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도 엄청 비싸요. 1박에 35만원짜리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스로 작동하는 그릴이 있어요. 마음대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겠죠. 방 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그래서 이제 위에 중앙 채광창이 있어서 온도 조절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난방기구를 켜지 않아도
여기 내부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기온이 자체가 영상 2, 3도에서 많이 올라가 봐야 19도, 20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옷을 현빈 옷을 입고 있죠. 현빈 옷 아시는 분은 아재. 뭐 이렇게 간이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런 기본 틀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걸 해체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침대는 이제 퀸 사이즈 베드가 있어서 둘이 자긴 어려워서 저는 여기서 잤어요. 여기에 부착된 이 허니웰 히터를 틀면 이렇게 띡 하고 틀면 바로 얘가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싹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이야, 이렇게 불이 켜져서 불멍을 할 수도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또 이제 단독 화장실도 있는데 유르트스럽지 않게 굉장히 세련되게 화장실이 구성되어 있어요. 넓이도 이렇게 둥그렇게 구성된 이 구조가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일반 다른 호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어떤 집기들, 그리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싱크대, 기타 등등이 있다는 겁니다. 칼도 세트가 칼이 종류별로 다 있어. 칼 세트 이렇게 많은 데는 처음 봤어요. 일단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유르트 리조트는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드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치 좋고 풍경 좋고 날씨 좋은 곳에서 가만히 있는 건 범죄예요. 그래서 트레일 산책도 했죠. 엄청 크네. 오래전에 부러졌나봐. 여기 사람들이 타고 넘어간 흔적이 좀 있다. 사실 우리나라 등산로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나무들이 뭐 곳곳에 쓰러져서 죽어 있다고 하더라도 걸어 다니는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그런 길이었어요. 다만 이곳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발길이 좀 뜸한 편이라는 말이죠. 관광객들이 주로 몰리는 지역이 아닌 곳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산속, 숲속을 탐험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숲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신기한 산길 산책이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산길 산책이 끝나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쫄쫄 흐르는 개울물이었는데요. 개울물이 이렇게 만져보니까 진짜 차갑더라고요. 와, 얼음장인데? 와, 얼음장. 때가 5월이었는데 왜 이렇게 차갑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흐르고 있는 이 물은 요세미티 산 정상에서부터 녹은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뭐야 그래 봐야 미국 산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산들은 기본적으로 3000m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눈도 많이 쌓이고 거기에서 녹으면 녹아내린 물이 차갑게 이렇게 개울물로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물이 계곡물인데도 불구하고 잔잔하게 떠있는 곳에 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바로 물수제비죠. 물수제비. 물수제비 떠줘야 됩니다. 물을 좋아하는 아이는 여기에서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오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10도 언저리였거든요. 영상 10도면 진짜 추운 거예요. 근데 햇살은 정말 따뜻했어요. 바람 자체는 차갑고 시원할지언정 이 햇살 자체가 너무 따사로워서 덥지는 않았지만 이 물놀이를 하기에는 나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첨벙첨벙 들어가서 미국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 뻔했으나, 우리 아이도 영어가 짧고 저도 영어가 짧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과의 교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거. 그러면은 뭐 그렇게 영상 10도 안팎이면은 놀만 했겠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상황에서 이분은 이러고 계셨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날씨가 너무 추웠으니까요. 이분이 좀 특히 추위를 좀 잘 타십니다. 아무래도 이만저만 관광객들이 많이 놀러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도 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캠핑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지대, 넓은 임야에 저렴하게 이제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 장소를 제공해준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캠핑장이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문화 활동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빙고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찌됐든 빙고 게임을 국내에서 즐겨볼 순 없잖아요. 우리가 종종 즐겨하는 그런 게임들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신기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도 빙고 게임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로또도 그렇지만 이런 뭐 운에 맡기는 게임들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실하게 컨텐츠 만들면서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Yeah. Okay, you can pick out a candy.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직접 찍은 재미있는 이야기들, 재미있는 상황들은 많이 없지만 저 나름대로의 어떤 여행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자료조사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2021년도에 잊지 못할 추억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곰빠!